우리 피부 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숫자로 보여주고 이런 컬러존 색깔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에 대한 오늘 공부를 좀 할 건데요. 항산화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이라는 거. 이제 그 정도 기본 상식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활성산소는요. 자,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살아 숨 쉬는 한 활성산소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순간에 나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산화는 뭐냐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을 산화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면 항산화는 뭐냐? 바로 이런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활성산소가 이제 불꽃이라면 이 불꽃이 우리 몸을 세포를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고 항산화는 이 불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즈마이어를 이해하려면 활성산소, 산화, 항산화 이 세 가지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세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있나요?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이 모양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될 거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는 가운데 뭐가 있나요?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DNA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가 공격을 당하면 DNA도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DNA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DNA 안에는 어떤 계획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세포가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겠다라는 계획표가 DNA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활성산소로부터 이 DNA가 공격을 받으면 이 계획표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사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들이 뭉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암덩어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어디까지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포 안에 보면 여기 보이면 꼭 바다 같죠? 맞습니다. 이 물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용성 환경이 되어 있는 게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밖을 싸고 있는 게 이제 세포막인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활성산소의 공격에 가장 무서운 게 이 세포막을 공격할 때거든요. 이 세포막은 불포화 지방산, 기름막으로 둘러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을 갖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들어온 이 산소가 약 20% 정도가 그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포도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이 산소가 쓰여집니다. 그때 이 쓰여진 산소 찌꺼기가 바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굉장히 이제 예민한 산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이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활성산소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우리가 어떤 포도당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쓰이면 무조건 활성산소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이런 공식을 생각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소 분자는요, 기본적으로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전한 분자거든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뭐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 때 함께 쓰여져요. 쓰여질 때 이 산소가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활성산소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산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요,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기는 거는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가 하는 게 첫 번째 뭐다? 면역 반응이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그리고 백혈구가 살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살균 작용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면역
이런 신호를 전달할 때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활성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회복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적응 단계가 필요하고 이럴 때 이 활성산소가 운동 후 근육의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가 내가 지금 전자 하나가 없어. 예민해졌어.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좀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소에 가가지고 전자 하나를 뺏어와요. 그러면 뺏긴 산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뺏겼기 때문에 예민해져요. 얘가 바로 활성산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바로 도미노. 내가 하나 뺏어오면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활성산소 연쇄 반응인데 이거를 중간에 딱 멈춰주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항산화 물질이 이 도미노를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충분히 있지 않을 때 이런 활성산소가 무조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항산화에 의해서 이 도미노 현상을 끊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활성산소 연쇄 반응인데 이 활성산소는요,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세포막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세포 모양 보여드렸죠? 이 세포 끝을 싸고 있는 게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불씨가 하나가 툭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타들어갈 거잖아요.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불씨가 좀 전에 세포질은 수용성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포질 안에도 항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포질 안에 만약 불꽃이 툭 떨어진다면 꺼지기가 훨씬 쉽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포막에 이 활성산소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불을 꺼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순식간에 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막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활성산소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건데,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중화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키는 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그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아질 때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활성산소는요,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1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배로 많아져요. 활성산소가. 그래서 40대 전후부터는 이 활성산소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100살까지 살 거고, 그래서 활성산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약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듣는 단어라고 해서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아졌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활성산소는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활성산소는 어디를 공격하나요? 세포 단위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세포가 늙으면 우리가 늙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세포 단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산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세포 사진 보여드렸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고 세포막을 공격하고 핵막을 공격하고 단백질 DNA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DNA 공격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암으로 변질되면서 굉장히 우리 몸에 치명적인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피부 노화예요. 피부 노화 가속도를 딱 보는 거죠. 어느 날 내가 평소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나이대를 가지고도 누구는 10년 정도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피부 관리를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세포 관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름, 기미,
탄력 저하, 이런 것들이, 아, 내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미 노화가 진입이 되었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세포 손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바르겠다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근본적인 활성산소를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만성 피로. 자도 자도 피곤하시다. 그러면 내가 그냥 좀 최근에 잠을 못 잤나 스트레스가 많나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미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이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내 몸에 많이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물질들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즈마이어가 뭘 보여주는 디바이스예요? 이런 공격들로부터 우리 몸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 이 황산화 수치를 보여주는 디바이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세포가 손상이 되면 결국 넣을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혈관 관련된 질환들은 기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활성산소 공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심혈관 질환들, 심근경색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동맥경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암 이 DNA 공격을 받기 때문에 3일 해야 될 3일 하지 못하고 괴물 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라든지 이제 백내장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현대인들이 암보다도 무서워하는 게 치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활성산소 관리를 잘 함과 동시에 우리가 치매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건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와 있고 인간 수명은 이미 늘어나 있고 이해되시죠? 저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농담처럼 나는 골골백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게 100년, 120년까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가 이제 많아지는 상황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항산화 물질을 몸에 많이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성산소가 넘쳐나면 거의 이제 같은 상황으로 가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럼 알고 있으면 안 하게 될 거잖아요. 첫 번째 염증이고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우리 몸에 끊임없이 염증이 생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염증 공장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내 뱃속에 염증 공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 대사에 어떤 지방이 많이 쌓이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아디포카인이라는 이런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내장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해 보면서 바로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것을 갉아먹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습관들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수면이 그 중에 하나고 스트레스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거나 수면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독소,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에 피가 나거나 잇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잇몸은 피가 난다는 건 혈관에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어디 하나가 뚝 끊겨 있지 않아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을 타고 이 독소들이 어디까지 간다? 심장까지 가서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게 바로 잇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포도당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완전히 발악하고 있는 상황, 완전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간다라고, 딱 폭발 직전까지 간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잖아요. 포도당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뭐냐면, 우리 뇌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절대 존재하면 되지 않아라는 명령을 딱 내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잡고 세포로 억지로 집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에너지화 시키는데 에너지를 써요.
엄청나게 힘을 쓰거든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해야 될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자기 또 역할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완전 과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역효과가 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갑자기 포도당이 확 쏟아져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많이 만들면 뭐가 생긴다 했죠? 무조건 에너지를 만들면 무조건 찌꺼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격한 운동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힘든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만든 다음에 찌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격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항산화 관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 몸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운동선수들은 이제 이 항산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양제 잘 챙겨 먹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조차도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항산화제들을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스트레스 상황이 이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를 길을 가다가 그냥 가볍게 산책을 나갔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야생곰을 만나는 딱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몸이 알잖아요. 정말 무서울 거란 생각이 들잖아요. 무서우면서 엄청나게 몸이 경직이 되고 힘들 거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좀 용감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생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생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필요하죠. 도망을 가서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생존 반응이 딱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바로 교감신경에 불이 딱 켜져요. 그러면서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혈압도 상승을 하고 혈당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혈류가 다리나 근육으로 재배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코르티솔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아르드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잘 도망갈 수 있게끔 그리고 잘 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엄청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혈당이 상승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혈당이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와 동시에 활성산소는 또 그만큼 만들어지는 건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만성 스트레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이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코르티솔 호르몬이 불이 딱 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항상 내 공장이 쉬지도 않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새 자는 동안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쏟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체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스스로 억제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백혈구를 끊임없이 과잉 방어를 하게 만들어요. 백혈구가 뭐 한다고 그랬죠?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염증을 치료하는데 백혈구가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혈구는 공격 대상이 있어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백혈구가 스스로 공격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 상황을 딱 표현할 수 있는 속담이 이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만성 스트레스 상황은 이건 거예요.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나의 선입견, 내 생각과 다를 때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어떤 옳다고 믿는 것과 다른 걸 나에게 누군가가 강요를 할 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과거에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지지 않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만성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성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이런 잘못된 기억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서 이렇게 놓아버리고 헤집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룹의 위드 그룹에서는 이런 그 의식 공부라는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엄청난 공부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좀 더 즉각적으로 지금 뭐이 공부는 좀 더 우리 저희들이 어떤 수행이 필요한 거라면 보다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인드 360입니다. 만약 내가 만성 스트레스에 항상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감을 그냥 정말 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도움이 되게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는 필감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프리즈마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키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면 혈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혈압기가 우리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지 않아요.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럼 의사의 진단하에 어떤 처방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체온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근데 프리즈마이어라는 디바이스 자체는 뭐다? 이 프리즈마이어에서 나오는 이 수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항산화 수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 과학적이고 엄청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60명이 넘는 상임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솔루션 제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프리즈마이어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결과값으로 직접적으로 임상 연구 결과값을 들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리즈마이어를 측정해가지고 모르는 A사의 어떤 제품을 먹었을 때 직접적으로 올라가더라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프리즈마이어의 솔루션은 우리가 지금 엘리먼치를 가지고 이 2달 동안 만약에 섭취를 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개런티 하겠다라는 지금 결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활성산소를 풀고 항산화까지 제가 좀 쫙 가고 싶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에서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항산화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 2달 개런티 하겠다라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혈청 검사와 이 프리즈마이어 결과치가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다는 거, 이 항산화 수치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결과치, 이런 것들을 제가 함께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활성산소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항산화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